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탐방 후기로 성공하는 사람은 DNA가 다르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타트업 투어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주관한 스타트업 투어 행사였습니다.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있는 프론트원 빌딩을 다녀왔는데요. 이 빌딩에는 약 120여 개의 스타트업과 1200여 명이 넘는 그런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지원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스타트업 중에 비트바이트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비트바이트 안서영 대표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안서영 대표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창업한 그런 학생 창업가였습니다. 10대 창업가죠.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키보드 플랫폼 플레이 키보드였는데요. 이 플레이 키보드는 문자와 이모티콘을 조합한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안녕이라는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안녕에 해당되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타나고 그 이모티콘을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더한 그런 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 타겟 고객이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가 2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10대 소녀들에게 열광적인 그런 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서영 대표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탈출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틀림없이 넥슨이나 닌텐도나 이렇게 큰 대기업이 개발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이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고 본인이 직접 초등학교 6학년 때 PPT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는 그런 학생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IT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렇게 나가서 바른말 키패드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른말 키패드로 인해서 그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비속어를 쓰면 그 비속어가 이모지로 바뀌고 또 비속어 사용 횟수를 사용한 사람에게 횟수를 전달해 줌으로 해서 많은 비속어가 사회에서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다는 걸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또 문제를 발견했냐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모티콘 다운로드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이모티콘과 문자를 결합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겠다,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모티콘과 터치 키보드를 결합한 그런 플레이 키보드를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시드머니를 유치도 하고 또 그해 11월에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로 선정이 돼서 프리시리즈 A까지 투자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 안서영 대표의 꿈은 지하철에 여러분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해요? 전부 모바일 폰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갖고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게 가능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이제까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 키보드를 개발을 함으로써 10대 소녀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얻게 됐다. 여러분 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매슬로우의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서영 대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언뜻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2000년대 초에 일본 전 서점을 폭발적인 인기로 몰아갔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목숨 걸고 일한다라는 책은
일본의 그 오카노 마사유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오카노 공업사를 운영하는 그런 창업가 2세입니다. 그 선친이 1938년에 창업을 했고 1972년에 이제 2세로 물려받은 오카노 마사유키인데, 이 오카노 마사유키를 타임지는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현대 과학기술을 능가하는 센서를 지닌 인간이다. 그 정도로 훌륭한 엔지니어다. 장인이라고 하죠. 그런 엔지니어고, 그 오카노 공업사에서는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노트북 포함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술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하다못해 미국 국방성과 나사의 요청에 의해서 스텔스기라든지 전투기죠, 우주선, 이런 부품까지도 공급하는 그런 일본의 대표적인 기술 부품 업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여러분 무통주사기 아나요? 무통주사기라고 하면 모기의 주둥아리보다 얇은 그런 주사 바늘로 거의 통증이 없는 주사기를 개발할 정도로 그런 회사가 바로 오카노 공업사인데요. 이 오카노 공업사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3년마다 제품을 버립니다. 버리고 다시 신제품을 개발해. 그래서 금형을 3년마다 버립니다.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세계 1위 금형 프레스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안세영 대표와 이 오카노 마사유키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바이트의 안세영 대표도 오카노 마사유키처럼 그렇게 훌륭한 엔지니어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 아시죠? 그리고 그 아들 숀 코비도 역시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7가지 습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라든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승승, 윈윈을 생각하라, 그리고 경청하고 설득하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하는 사람은 DNA가 다르다 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선택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런 오카노 마사유키처럼 목숨 걸고 일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열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가 이 치킨 레시피를 처음에 판매를 할 때 1008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1009번째 이제 그 치킨 레시피를 사주는 사람을 만나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이 커넬 샌더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열정이라는 거는 실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실천을 하고 싶은, 실천을 해야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만 열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천과 열정은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 실천, 이런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창업가로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CEO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공하는 사람은 DNA가 다르다의 결론은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